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소롱 누나입니다. 얼루가범입니다. 얼마 전에 식목일이었네요. 에이프릴 is coming 막 이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어지면서 살아서 만납시다. 4월이 옵니다. 이랬는데 벌써 식목일이니까 전 진짜 되게 감사해요. 그냥 살아있어서 이렇게 만난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하루살이들 같잖아요. 네. 나 너무 좀 그랬나? 좀 그런가? 자영업자 되시고 나서 너무 마음의 평화를 잃으셨어.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요. 아니 근데 집사라면 식목일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물 하나쯤은 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진작부터 그 집에서 귀리하고 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그 바쁜 와중에. 아니, 물만 주면 잘 자라니까요. 근데 제가 언제 그거를 키워봤는데 애들이 한번 그 초토화를 시켜버려가지고 네네.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냥 포기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화분을 4개를 로테이션을 돌려요. 이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이 먹일 만큼 자랐을 때쯤 돼서 이미 그 씨앗을 불려놨던 거를 또 이제 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먹일 만큼 자란 것들을 애들이 먹는 동안 요게 또 진짜 자라고 이제 그거를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려줘야 이제 애들이 불평불만 없이 이제 꾸준히 진짜 식물 섭취를 하고. 그게 제가 뭐 딱히 애들을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야 애들이 덜 울어요. 막 이런 소리 안 하고. 대단하시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그 저하고 뭐 잠시만요. 네. 얼루가모님 혹시 마이크를 조금 왼쪽으로 놔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옆으로 나를 보시는데, 보니까? 그래서 마이크가 자꾸 입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가주세요. 저하고 이제 아나 어머니는 이런 재배 경험, 그러니까 저는 성공적으로 이제 재배 중이고 그런데 전 포기. 예, 소롱 누나는 어떻게 댁에서? 전 뭘 키우지 않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아끼실 때는 물어보지 않으시는 게 안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어쩐지 눈빛이 좀 불안하게 떨리더라고요. 하긴 저의 뇌는 제가 요즘 생각하는데 저의 뇌는 한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개, 고양이 이거 외에는 뭐가 좀 약간 거의 반금치산에 가까운 한정치산?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저는 금치산과 한정치산 너무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저희 방송에서 나올 만한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월 시작이 되게 힘차네요. 하루살이, 금치산, 한정치산. 네. 아 정말 그래도 정상 한 명 있네요. 네, 얼루가범님. 네. 제가 말을 아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네.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자, 식목일에는 캣크라스, 또 어린이날에는 또 량린이 날 선물을 뭐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집사의 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구독 이벤트 이제는 다 아시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키티피디아 구독하시고요. 네이버 키티피디아 포스트나 키티피디아 댓글란에 구독 인증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앞서가는 집사님들이 이 본인의 SS에 공유했다는 인증 남겨주시는데 그럴 경우에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 저희가 방송 나가는 날짜가 지금 이게 아마 11일자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 15일까지가 이벤트입니다. 그 서둘러서 구독하시고 인증해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 입맛 도둑이죠. 그 마드로스 펫에서 제공하는 북어 트릿과 가자미 트릿 10분 추첨해서 드리고요. 또 아이들만 좋은 거 주고 집사들이 이제 목마르고 고단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니까. 예, 집사님들께도 10분 추천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냥 하시면 되지 또 그거를 부연 설명을 하니까 집사님들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대의 집사님들이 들으시니까요. 그런가요? 네. 네. 뭐 아무도 괜히 한번 이렇게 배척하면 안 되는. 급 인정. 발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요즘 여기저기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모모모 PD가 지난 시간만 해도 얼굴이 좀 노랬는데 약간 혈색이 돌아왔어요. 좀 여러분들이 그 지난해 한밤중 우다다 편 인기가 되게 많았다는 걸 저희가 느꼈거든요. 많은 집사님들이 그간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셨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동질감에 울컥 또 올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분이 댓글을 세 분만 달아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되게 수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수많은 어마어마한 댓글 중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 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오신 은알님. 저 좀 읽어주시겠어요? 잠깐 저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네.
미세먼지 때문에. 4월이 시작이 참 힘드네요. 아 네. 정말. 예. 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은할님, 저도 3마리 키우는데 정말 10개월에서 2년쯤 될 때까지 장난 아니었지요. 살려달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맞아, 살려달라고 그랬어. 이 말에 다들 공감하신 거죠. 맞아요. 자고 있는데 얼굴로 점프해서 심한 상처가 난 적도 있었지요. 아 너무 기가 막혀. 예. 이번 에피소드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흐흐흐가 굉장히 약간 해탈과 막 이런 경제 일은 그러니까 나도 그랬지 점점점 눈물이 누구나 읽히는 거지? 그렇지 뭐 이런 거. 예. 얼굴에 심한 상처. 얼마나 짜증나셨을까. 집사라면 예. 짜증을 내선 안 되죠. 아 그렇지만 얼굴은 조금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집사람은 짜증을 내면 안 되죠 이러시니까 너무 서럽고 4월 시작부터 예. 안 하길 잘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아니요, 뭐 하기 그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주인님을 만나서 지내야죠. 뭐라고 내가 무슨 말? 자 인스타그램 롬추님 사연은 요거는 누가 읽어주실까요? 소롱누님 혹시 네, 한정치 삼가 얘기하셨지만 가능하시죠? 네, 우다다가 우당탕이 된다. 씻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 나면 수루미가 겁나 달리기 하면서 전기밥솥을 밀어서 떨어뜨리고 난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오타가 되게 많으신 거 보니까 지금도 오타가 소리 많으신 거 격한 거죠. 막. 이게 그 어떤 약간 그 북받침 뭐 이런 두 거. 문장도 아니 두 줄도 안 되는데 오타가 왜 이렇게 많으시지? 사람이 마음이 손가락보다 뻗어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좋으면은 전기밥솥을 이걸 왜 떨어뜨리지? 이게 웬만하면 밀어서 떨어질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전기밥솥을 작은 걸 쓰긴 하는데 아니 그러기도 하고 네. 애들이 그 달리는 여기서 후다닥 후다닥 이렇게 하면서 가속도 네, 그 속도에 팍 이렇게 밀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그거 있어요. 칠 수 저희 있을 애도 주전자를 떨어뜨렸어요. 그 왜 커피포트 같은 왜 이렇게 물 끓이고 차 끓이고 뭐 이렇게 좀 묵직한 포트 네네. 있죠. 뜨거울 때? 아니요, 그냥 놀래라. 놔뒀는데 제가 이제 나름 티타임을 즐기겠다고 식탁에 놔뒀는데 그걸 떨어뜨리더라고요. 진짜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지. 정말. 네, 그냥 안 다치셨으니 괜찮아요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밥솥은 그냥 바닥에 두시는 걸로. 모터를 올려두셔가지고. 아유 참 이해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초링 9님, 초링 9님 크크 저는 잠이 너무 많아서 점점점 냥이가 손발을 물고 뜯어도 이겨내고 잤더니 크크 웬만하면 잘 때 물고 뜯는 버릇은 없어졌어요. 크크크크 이게 무슨 상록수도 아니고 왜 깨치고 나가 끝내 이겨야 돼요 이거를. 끝내 이기셨다. 근데 이게 왜 저희가 강하시다. 그때 방송 말미에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겨내고 자면 돼요. 손발을 물고 뜯어도 이겨내고 자. 근데 진짜 열흘만 참으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열흘만, 딱 열흘만. 지옥에서의 열을. 그리고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다른 것들, 그러니까 배고파서 밥 달라고 뜯는 거면 타이머 맞춰주시면 되고 아니면 장난감을 좀 대체로 하던가 하는데 일단 여기에 플러스 꼭 이겨내고 주무셔야 합니다. 네, 뒤집어 쓰고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저는 왜 아나가 이렇게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 베란다 문 열어달라고. 네. 문 열어놨어요. 저는 그 얼루가범님이 얘기해주신 게 되게 가슴 깊이 남았어요. 근데 그냥 난방비 그냥 다 하시고 겨울에 이번 겨울 진짜 추웠는데도 문 열고 사셨다는 얘기 듣고 열자. 그랬더니 이제 안 그래요. 아 참나 다들 그렇게 사시네요. 네. 이제 나의 편의와 내 통장의 잔고를 맞바꾸고 맞는 거죠. 네. 그쵸. 댓글 달아주신 세 분께 인간 캣닙이 될 수 있는 캣닙비누 보내드립니다. 예, 과연 인간 캣닙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양심 선언으로. 네. 모모모 PD가 오직 선물을 발송하기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을 할 테니까요. 꼭 응해주시고 개인 정보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주소랑 성함이랑 연락처가 있어야 택배 발송이 가능하다는 예.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안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보내드리면 그건 그거대로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인 예. 거거든요. 예. 예, 꼭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캣닙이 되어보세요. 참 사연이 많아요. 이렇게 사연 보고 있으면 약간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혼자가 아닌 나 한번 딱 음악 나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따라가야 라디오였으면. 그러니까요. 자
뭐 사연 3개 했는데 벌써 마지막 끝내야 될 것 같은 너무 공감이 되니까 심적 고단함이 아직 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옹다방에서는 목마른 청취자의 고민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댓글로 로맨스 여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두 주인을 모시는 집사입니다. 매일 저녁 주식캔이나 일주일에 2번 정도 간식캔을 주는데 간식캔의 경우 간을 보고 짜다 싶으면 물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료는 얼마나 짠가 입을 대보니 생각보다 너무 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웃겼어요. 네. 매일 먹는 주식캔인데 이렇게 짜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나 나트륨 과다 때문에 신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지 걱정돼요. 로맨스 여사님, 일단 캣닙 비누 보내드리고 시작합니다. 아니 입을 대보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웃길까요? 저는 간식캔에 간 보고 짜다 싶으면 물 주신다는데 너무 놀라서 근데 진짜 되게 지극정성으로 키우시는 정말 말 그대로 주인님을 모시는 모범 집사시네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사실 치우르고 뭐고 애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어도 진짜 입을 대볼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SNS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집사들은 다들 그래도 사료 맛 한 번씩은 다들 보지 않아요? 이런 글들 올라오면은 약간 그 가슴에 손을 진짜로? 얹고 이렇게 조용히 반성해요. 북어트릿은 한번 먹어보고는 싶다. 근데 딴 건 진짜 저는 저 북어트릿을 주방에 놨다가 다른 거하고 헷갈려서 국 끓일 때 넣어본 적 있어요. 그게 얼핏 잘못 보면 치킨 스톡 큐브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왠지 맞아, 그럴 것 맞아. 같긴 해요. 대박. 그래서 맛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먹을만. 북어죠 뭐. 근데 그래. 생각보다 좀 맛이 없어요. 별 맛이 안 나요. 선생님 많이 드셔보신 것 같이 저는 말씀하시네요. 사실 그 닭가슴살 중에 뭐 개고양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 육포 말린 거를 1층에 팔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지만 그게 되게 맛있어요. 그게 되게 비싸고 맛있더라고요. 지금 눈 되게 반짝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한번 맛을 우연히 본 건데 아무것도 안 들은 정말 이제 닭가슴살만 말린 건데 그게 한번 먹어보니까 꽤 맛있는 거죠. 그래서 페북에 한번 올리셨어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희가 먹습니다. 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질려 보다가 배가 고프면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한 봉지씩 가지고 올라가서 막 서로 나눠 먹고 있는데 가끔은 좀 웃길 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담백합니다. 생각보다. 점점점. 지금 하시는 물건을 직접 드신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뭐라고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저도 추르나 캔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냄새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향이 나기 때문에 맛도 강할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걸 근데 사실은 이분이 지금 잘하고 계신다. 계속 그렇게 하셔라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너무 걱정이 돼요. 이러셔갖고. 이제 너무 짤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너무 이제 이게 짜서 혹시나 너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나트륨이랑 염분의 개념이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이제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냥 그 용어를 나트륨, 뭐 염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나트륨 과다 때문에 신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적당한 나트륨은 고양이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개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전혀 뭐 나트륨이 아예 없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예 무염으로 먹는 게 과연 더 나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나트륨이라는 건 물론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는 게 꼭 소금기에서만 뭐 섭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탈수됐을 때 맞는 주사제도 그러니까 수액도 정확하게 말하면 나트륨과 다른 성분, 그러니까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생리 식염수란 말이에요. 그치. 돌려서 말하면 소금물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왜 무슨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나 혹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단식을 할 때도 보면 물하고 소금하고 혈당 유지하려고 뭐 이렇게 효소 같은 것들은 이제 먹으면서 해야 몸이 안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또 나트륨은 또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리고 뭐 고양이의 경우는 뭐 크게
개보다는 나트륨에 대해서 좀 강한 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대신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이제 짠 거 많이 먹어도 되겠구나 뭐 이러면서 뭐 일부러 막 소금도 쳐주시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고양이 전용으로 나온 음식들 중에서 그게 뭐 너무 짜거나 간식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물을 많이 먹으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음식을 좀 짜게 먹는다고 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그만큼 물을 더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을 이제 같은 동일한 양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염분의 양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지. 물을 많이 먹는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물의 양을 얼마나 마시는지 전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때는 전 사료의 양만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새로운 느낌인데. 그렇죠. 네, 고양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좀 안심이 될까요? 사실 지금 이 로맨스 여사님이 이제 짤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부연적으로 더 설명을 하자면 짤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고양이 전용으로 나온 음식들이니까 뭐 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왜 처방 사료로 먹는 비뇨기계 처방 사료들 있어요. 뭐 유리나리 SO라던가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부러 염분을 많이 넣어서 물을 많이 먹게끔 유도하는 사료예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가끔은 물론 뭐 심장병이 있다던가 이런 애들은 좀 염분을 제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죠.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 일부러 그렇게 염분을 추가해서 물을 많이 먹도록 유도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짤까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물을 많이 먹도록 그리고 우리 애가 물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고양이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의 몸은 거의 70%에서 80%가 수분이에요. 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아니 우리 주인님들이 물이었단 말입니까?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대다수가 그만큼 중요한데 얘네가 물을 되게 적극적으로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억지로 주사기로 먹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라고.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는 주사기로 강급을 하기도 해요. 강수를 하는데 우선 우리 애들이 얼마나 먹는지를 좀 아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고양이가 1kg당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은 1kg당 40에서 60. 그냥 뭐 외우시기 편하게 1kg당 50ml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뭐 이거를 정확하게 재서 50이 넘으면 안 되고 뭐 50이 안 돼 그만 마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유도리 있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저희 병원 보호자분 중에 이걸 너무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라고 말을 할 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평균 뭐 급여량은 얼마입니다. 이러면 딱 저울 재서 그거 이상 먹으면 이제 그날의 밥은 없다 막 이런 식이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물론 그분은 강아지긴 하지만 강아지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완벽주의시다. 많이 먹을 때가 있고 또 적게 먹을 때가 있고 이러니까 물도 그냥 50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유도리 있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상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이것보다 적게 먹게 되면 가장 이제 흔한 건 비뇨기 질환을 많이 생기겠죠. 우리 고양이 방광염이라던가 결석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선 그게 문제가 되면 이런 방광염이나 결석 문제가 없어도 나이가 들면서 신장 질환, 신부전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없이 또 물을 평소에 너무 적게 먹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물이 없어서 진짜 물을 못 먹게 되는 상황에서는 탈수 증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 길냥이들한테 겨울에 물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건데 이 탈수가 있게 되면 식욕도 당연히 떨어지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심각하면 뭐 진짜 탈수 증상이 있으면 호흡도 가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응급으로 수액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정도로 탈수는 심각하기 때문에 물은 꼭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우리 애가 50ml 먹는다? 평균? 그럼 우리 5kg인데 한 250? 우리 애는 한 500ml 먹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질병의 하나일 수 있어요.
뭐 갑상선 문제라던가 당뇨라던가 아니면 신부전의 초기를 넘어선 단계. 그러니까 초기의 신부전 아이들은 물을 되게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애가 나이가 좀 적당히 있고 그 물을 많이 먹는다.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죠. 그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는 자고 있으면 이렇게 아작아작하면서 물을 먹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네네.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먹는 것 같으세요? 저희 집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물그릇이 한 350ml 정도 들어가는 물그릇인데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가는 물그릇인데 그걸 하루에 한 번은 갈아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2개가 있는 거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니까 2마리가 평균치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얼마나 먹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그릇에 그냥 수도꼭지나 뭐 정수기에 그냥 그릇에다 물을 받지 말고 기본적으로 뭐 페트병 500ml짜리나 이렇게 딱 정해서 그거를 양을 주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지난번 건강검진 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애가 평소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문진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알 수 있는 거죠. 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뭐 전혀 안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뭉뚱그려진 대답은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뭐 지금 얼루가범님처럼 그릇의 용량을 안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는 물의 양을 좀 계산해서 주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릇 하나로도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되겠네요. 그럼 물그릇을 둘 때 어떤 기본 원칙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물을 잘 먹게 하는데 의외로 물그릇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 물은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 애는 물을 안 먹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나는 물을 잘 먹나요?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계속 생각하시고요. 근데 얼루가범님이 아니 그래서 얼루가범님 되게 똑똑하시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내가 물그릇을 얼마나 내가 자주 바꿔주고 있는가를 지금 생각하고 근데 물그릇에 얼마가 들어갈까 이제 그게 포인트였는데 생각해보니까 350에서 400이 맞는 것 같거든요. 500 이거 다 500ml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한 요 정도 들어가면은 찰찰찰 해갖고 제가 2군데 놔두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도 한 절반쯤 남았을 때 제가 갈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0이 없어지는 상태인 거죠. 2마리가. 네. 근데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먹고 덜 많이 먹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까 이제 이거를 좀 체크하시는 건 중요해요. 그 물이 남았을 때 기왕이면 한번 뭐 그냥 빈 페트병에 담아서 대강의 양을 체크하고 한두 번씩은 체크해 보시고 버리시는 것도 방법이고 물그릇 얘기를 하셨는데 물그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먹게 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정수기도 갖다 놓고 뭐 어떤 분들은 투명한 그릇에도 먹여보고 뭐 물에다가 뭘 띄워도 보고 뭐 여러 개 하지만 그보다 가장 뭘 띄워? 근데 진짜 그게 아나 어머님께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그 고양이 육아 지침서 뭐 이런 거 기본서를 하나 제가 꼭 돈을 모아서 왜요? 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지금 3시즌째 이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뭘 띄운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왜 제가 뭘 시즌 1, 2 때 물 얘기 잠깐 하면서 뭐도 띄워서 먹고 뭐 어떤 분들은 가스오브시도 막 띄우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 기억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모모 PD님 지금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기억 못해. 어쨌거나 근데 뭘 기억해내기엔 어독립들이 너무 찾아서 아니 무슨 죄송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하면서 띄워주는 것도 하루만 아니고 살아 요즘 마음이 급해서 이래요. 아이고 봐주세요. 오동립 취소 편집해. 어쨌든 망연자실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봄이니까 뭐 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잘 먹게 하는데
물그릇만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선은 물그릇 내가 애들한테 주고 있는 물그릇이 어떤 건지를 좀 확인해보는데 물그릇을 두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왜 흔히 말하는 쌍식기라고 하죠. 네네.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쌍식기. 네. 우리 여기서 터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웃기다고 이렇게 터졌지? 네. 한 곳에 밥그릇과 물그릇이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다른 그릇이어도 왜 밥하고 물을 나란히 밥도 먹고 목마르면 물도 먹어. 아니, 밥 먹었으면 물을 먹어야 되니까 네.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나란히 예. 사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두시는 분들도 이거는 피해 주세요. 왜냐하면 애들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을 때 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다가 뭐 그 다음에 물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얘네 되게 까다롭거든요.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밥 냄새가 나는 게 싫은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왜 나란히 특히 붙어 있는 쌍식기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다 보면 사료 알갱이나 이런 부스러기가 물에 이렇게 닿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지저분해지는데 우리가 바로바로 못 치워주면 그것도 싫은 거예요. 맞네. 저는 쌍식기 말고 아 이거 뭐 이름 바꾸자. 쌍그릇? 쌍그릇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쌍그릇을 저는 이제 원래 그릇이지. 자 진정하고요. 그릇을 3개를 놓을 수 있는. 근데 왜 여기서 터졌죠 지금? 그리고 쌍둥이랑 똑같은 건데 왜 그렇지? 그릇을 3개를 놓을 수 있는 삼식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아니 쌍식기도 웃긴데 삼식기는 너무 웃긴데 왜 어떡하지? 그렇지? 왜 어떻게 된 거야? 삼식기가 왜 웃기지? 아니 이게 이걸 아나어머님이 터지셔서 그래요. 아니 들으시는 분들도 터지실까? 되게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 분위기는 웃겼거든요. 봄이라서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바로 붙여서 주면 안 된다라고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신 네네네. 다음에 사실 이거는 해주신 조언을 지킨 것도 아닌데 안 지킨 것도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난 삼식기니까. 그러니까 식기가 3개가 있잖아요. 가운데 걸 비우고 한쪽 끝에 물 한쪽 끝에 밥을 둔 거죠. 거리를 뒀다? 거리를 뒀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그릇이 따로따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애들은 정말로 그걸 되게 좀 물이 약간 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에 있더라도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얘기를 하자면 밥을 여러 아이가 있는 경우에 밥을 너무 가까이 붙여두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나란히 밥그릇 2개를 나란히 놓고 먹는 것도 애들한테는 서로 좋지는 않아요. 굳이 강아지처럼 싸우진 않더라도 약간의 그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물도 기왕이면 아까 뭐 누가 있나 고양이가 2이 있다. 그럼 물그릇 2개가 있어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한두 군데 정도 더 두시는 것도 물을 잘 안 먹는 애라면 그런 것도 괜찮고 또 물그릇은 무거운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밥그릇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 그릇의 문제가 밥을 담을 때도 있고 물을 담을 때도 있는 그 특히 이제 아까 1개, 2개 붙어 있는 쌍식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는 물을 넣었다가 어떤 곳에는 또 밥을 넣었다가 이게 사실 이렇게 돌려보면 다 똑같기 때문에 좌우가 그럴 때는 그 음식 냄새가 남아서 물을 먹을 때도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밥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먹었던 음식의 냄새가 배기 때문에 애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 가벼워서 이렇게 좀 밀려요. 먹는 동안에 살살살살 움직이면 그 불안함 때문에도 안 먹고요. 그리고 또 발로 채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지나가다가 약간 좀 맞아요. 묵직한 게 더 좋은 거. 그리고 또 너무 깊은 물그릇도 좋지 않아요. 물을 많이 먹으라고 진짜 이렇게 대접 같은 거에다가 주시는 분이 있는데 다라이. 특히 모모모 이거는 PD님 손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 든 것 같아 지금. 또 왜 모모모 PD님은 빵구 땡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개고양이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특히 물그릇들이 대부분 커요. 강아지 위주로 맞추기 때문에. 근데 개들 먹는 이게 강아지 키우는 저도 강아지 키웁니다. 오해하시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개들 물 먹는 거 보면 진짜 지저분하게 먹어요. 입에 먹던 물이 밖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점점 먹으니까 불어나.
먹기는 한데 먹고 나면 잘못하면 입안에 있던 막 음식 찌꺼기 막 이런 게 물에 이렇게 있어서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그닥 좋지 않고요. 또 그릇이 크다 보면 자주 갈아주는 걸 좀 신경을 덜 쓰기도 하고 또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너무 깊은 그릇은 애들이 수염이 닿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푹 숙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얕은 물그릇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 애가 지금 물을 잘 안 먹고 있다면 혹시나 이런 거 그냥 다른 물그릇이나 뭐 이런 걸 선뜻 사시기보다는 이제 체크해보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가능하면 물 높이 뭐라 그러지 수위 네네. 물을 주는 양을 규칙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그릇을 쓰는데 어떤 경우는 물을 좀 적게 주고 어떤 경우는 물을 막 넘치게 주고 이러면 애들이 그 수위가 대중 없으면 섣불리 특히나 좀 깊은 오목한 그릇은 얼굴을 이렇게 넣고 먹는 게 아니라 발로 찍어서 먹어요. 그 애들이 왜 컵이나 뭐 이렇게 커피잔이나 이런 거에 하는 거는 내가 눈을 이렇게 가까이 대서 들여다보는 것보단 발로 찍어서 물을 먹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물그릇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들 이제 인터넷에 보면 투명한 물그릇을 쓰는 게 애들이 물을 많이 먹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에 대한 호기심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먹게 그 고양이들은 안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안전한 걸 되게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수위를 파악하고 먹는 것도 심정적으로는 좀 편안한 거죠. 그래서 투명한 물그릇을 쓰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현재 내가 주고 있는 물그릇을 사용한다면 물의 양을 일정하게 해서 수위를 일정하게 딱 두면은 자기들이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먹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언제나 이렇게 그릇 그 끄트머리까지 찰랑찰랑 차도록 이렇게 놓거든요. 네네. 이제 늘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애들이 그 수위에 차 있다라는 걸 늘 알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물이 줄어버리면 뭐 한 3분의 1만 남았다 이러면 아 이건 더 이상 먹을 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항상 일정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또 이 원래는 밥그릇이나 이런 거 선택할 때 재질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플라스틱보다는 뭐 좀 더 무거운 그릇을 쓰자라고 했는데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좋아요. 고무 패킹도 돼 있기 때문에 딱 고정도 되고 우리가 씻고 뭐 이렇게 세척하기도 편하고 한데 아주 가끔은 스테인리스에 있는 물의 맛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근데 누가 어떻다 뭐 몇 %가 어떻다라고 우리 아버지인 줄 스테인리스가 뭐야 아버지한테 물을 갖다 주는데 말이야 막 이런 느낌이 그게 참 네 그런데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뭐 집에 있는 재질들 다양한 재질들의 그릇에 물을 좀 놔둬보고 그중에 선호하는 그릇을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스테인리스 그릇에 있는 물을 싫어하는 애도 있더라. 이거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인리스 그릇에 딱 놔뒀을 때 바로 갓 차린 음식처럼 딱 놔두면 맛있어 하는데 그게 좀 지나면 싫어서 안 먹는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음식도. 그러니까 물도 그냥 아예 스테인리스에 담긴 그릇 그러니까 스테인리스에 담긴 물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물그릇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는 거였고요. 네네. 이게 의외로 또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이렇게 주면은 의외로 수입하기 좀 어려워요. 얼핏 보면 이게 그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얼굴이 비치고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얼굴이 비치나? 약간 스테인리스는 뭐가 언뜻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혹시라도 뭐 아나 같은 경우 굉장히 불안이 많은 애인데 그냥 느낌에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싫은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혹시 뭐 스테인리스가 그래서 좋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아요. 이게 정말 뭐 진짜
애들마다 다른 거고 그리고 뭐 분수대 같은 경우 쓰는 게 있잖아요. 사실 분수대가 나쁘지는 않아요. 뭐 물줄기가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오르니까 그게 재밌어서 이렇게 쳐서 먹기도 하고 핥아 먹기도 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건 좋은데 분수대를 써도 매일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네. 저도 분수대를 쓰다가 이렇게 접었는데요. 네. 매일 씻고 닦고 하지 않으면 금방 이제 바이오필름이 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터도 계속 갈아줘야 되고 그러면 필터도 또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생각보다 번거롭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지런을 떨 수만 있다면 그냥 매일매일 신선한 물을 갈아주는 게 낫지 그냥 그릇에다가. 양이 카페에서 중고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고양이 분수였던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막 되게 애들이 좋아하니까 처음엔 샀다가 약간 좀 힘든 거죠. 약간 그래 하시는 것 같았고 저희 아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떨어지는 것 자체에 되게 흥분을 해요. 막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세수를 하거나 혹은 설거지를 해서 물을 틀면 아나가 불러도 안 왔던 아나가 순식간에 나타나거든요. 미친 듯이 세면대로 뛰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항상 제가 설거지하면 그 주변 어딘가에 아나가 저를 보고 있거나 혹은 물줄기 계속 이렇게 발을 치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막 이래요. 그리고 세탁기가 돌아갈 때는 언제나 세탁기 앞에 앉아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고양이는 되게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막 뭐랄까 희열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 물그릇을 일단 체크해 보세요. 지금 두고 있는 물그릇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수도꼭지를 틀어주면 물을 먹거나 물론 단순한 호기심도 있어요. 물을 워낙 흐르는 물이나 떨어지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런 애들도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구조해가지고 지금 제 친구가 이제 모시고 있는 이름 뭐였죠? 개울이라는 개울이. 이 친구도 물그릇에다 물을 받아놓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잘 먹는데 집사가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은 이제 지가 알아서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세면대 앞에 발을 이렇게 디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사가 와서 그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을 틀어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따라서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너무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가 맨날 틀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물만 원하는 애들도 있어서 어떤 분은 아예 조금 틀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겨울철 동파 방지처럼. 네. 사실은 저 이번에 동파 방지할 때 아나 너무 좋았을 거예요. 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 애가 이런 취향이 있네라고 존중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혹시나 특히나 변기물을 먹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진짜 나도 많아요. 봤어요. 우리 아나키아라도 한번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럴 때는 우리 애들이 쓰는 물그릇에 혹시 불만은 없는 건가? 라는 걸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화장실 옆에 물그릇 놔둬도 안 될 것 같네요, 선생님. 그죠? 물그릇을 놔둘 때. 물의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양이 화장실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영역에서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도 변기 옆에 물그릇이나 식탁 있으면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밥 먹으면 기분 나쁘죠. 전에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그 집 알아보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방 나와가지고 화제된 적 있었잖아요. 거기서 밥 먹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싱크대하고 주방 있잖아요. 네네. 그 옆에 변기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집인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런 환경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고양이들도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이 뭐 너무 좁고 이런 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화장실 옆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화장실이라는 건 사람 화장실이 아니라 고양이 화장실 옆에 바로 옆에 붙여서 이렇게 딱 놔두는 분들 있어요. 무슨 이렇게 세간살이들을 되게 가지런하게 정리하시는 분들 중에 뭐 고양이 방 막 이러면서 예를 들면 고양이 방 하나에 다 그걸 몰아 넣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옆에 밥그릇 놔두고 물그릇 놔두고 화장실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너가 잘 알아서 써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변기 옆에 화장실 식탁 놓고 밥 먹는 거 그다음 물 마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의 그래서 동선을 고려한 거야. 멀티룸이라고. 집사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애들은 싫다는 거. 거리를 떼어주려면은 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될까요? 저는 보통 뭐 좀 넓다면 양팔을 벌린 정도라던가 적어도. 아니면 한 팔 정도의 거리는 둬야 되지 않나. 화장실은 밥 먹는 애랑 멀면 멀수록 좋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밥이랑 물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됐을 때는 애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화장실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 먹는 거가 바뀌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엉뚱한 데다가 용변을 엉뚱한 데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더불어서 화장실의 모래 상태뿐만 아니라 물그릇, 밥그릇의 위치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주방 같은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 들락거리고 이러는 데에 좀 안 두는 게 좋죠. 주방은 뭔가 막 뭘 끓이고 뭐 조리하고 이럴 때 되게 번잡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먹는 게 애들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한적한 곳에 두는 것도 방법이고, 또 특히나 세탁기, 그러니까 원룸인 경우에 세탁기나 또 식기세척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주방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꼭 세탁기 앞에다가 이렇게 두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럴 때 한적하게 보일 때가 맞아요. 있어요. 사람 뭐가 생각으로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물을 잘 먹다가 하필 탈수가 되는 거예요. 코스가. 이제 뭐 헹굼 코스인데 갑자기 타타타타 막 이러면 놀라서 그 뒤로는 거기서 또 물을 안 먹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치에 대한 파악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위치를 한번 딱 정하면 될 수 있으면 밥 먹는 데랑 물 먹는 데 위치를 좀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바꾸고 있는데 요즘에. 여기저기서 막 되게 작은 목소리로 아니 이제 모모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 적응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세간살이 옮기고 뭐 이제 이러다 보면은 그쵸. 이게 같이 옮겨질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게 집이 좀 공간이 넓으면은 큰 고민 없이도 가능한데, 미안해 얘들아. 이게 집이 좁으면은 되게 그 머리를 고민을 엄청 해서 머리를 짜내서 공간 창출을 해내야 되고, 그랬는데 또 애가 안 먹으면은 이 위치가 아닌가 또 다시 바꿔보게 되는 경우들은 많잖아요. 뭐 아까 같이 우리 집은 너무 작은데, 우리 집이 좁은데 화장실하고 물그릇을, 그러니까 밥그릇 물그릇하고 화장실을 너무 뭐 이렇게 양팔 벌린 간격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파티션을 치는 것도 방법이죠. 꼭 막 으리으리한 파티션보다는 그냥 살짝 셀프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하드보드지 정도의 높이로 해서 2개 해가지고 그냥 살짝만 막아주셔도 아이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좀 공간을 분리하는 걸 응용해 주시면 좋겠고, 위치를 자꾸 안 바꾸는 게 얘네들이 정한 위치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애들은 항상 안정되고 뭔가 일관되고 계획적인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출근하고 돌아왔는데 집 위치 계속 가구 위치랑 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면은 좀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을수록 물의 위치는 다양한 곳에 있어야 돼요. 특히 자주 다니는데 내가 맘 먹고 가서 물을 먹으려다가도 아유 귀찮아 이러면서 안 먹게 되는 것처럼 자주 다니는 길목에 여러 군데 놔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그거잖아요. 어르신들 저기 머리맡에 자리끼 놔드리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포스트를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고양이의 물그릇 위치가 한 군데라면 지금 한 군데 정도는 더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수가 더 많다면 뭐 약간 취향별로 그릇을 달리한다던가 해서 다양한 곳에 놔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방송 보고 들으시면서 다들 이제 듣던 중에 잠깐 멈춰놓고 우리의 물그릇은 지금 위치가 괜찮나 하고 체크해 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급 바꿨다가 또 다시 제자리에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와 종류는 과연 이제 물의 수위는 다 괜찮은가 알고 다 체크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또 더 체크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위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물그릇에 좋은 위치에 놔둬도 물그릇이 지저분하면 싫거든요. 근데 의외로 물을 주실 때 그냥 비우고 물 따르고
다음 날도 물 비우고 물 따르고 난 매일 물을 갈아주니까 하면서 전 아니에요. 어머님 표정이 모모 PD 눈을 잠깐 제가 들여다봤어요. 감시의 눈을 그냥 그랬던 것뿐이에요. 씻어주시죠? 전 아니에요. 오늘도 씻어줬어요. 나는 이 방송 녹화할 때마다 마피아 게임하는 것 같아. 전 시민이에요. 너야. 전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쓱쓱쓱 닦아서 헹구고 네 모모모 PD님 계속 자기는 아니라며 네 그렇게 하는데 물그릇을 씻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밥그릇뿐만 아니고 물그릇도 잘 씻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즌에 세제를 쓰시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원래 세제 쓰는 게 맞죠. 근데 세제 찌꺼기가 그렇게 헹구다시피 하고 그냥 버려버리면 한두 번 헹구는 걸로 절대 안 닦인다 그래야 되나?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아요. 특히나 물이기 때문에 이게 세제 찌꺼기가 고여있는 채로 그게 다 들어있는 채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예 베이킹소다나 뭐 식초 이런 걸로만 닦아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소독하고 그런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왜 진짜 지저분하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더러우면 세제를 좀 쓰시는 것도 필요한데 절대 많이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아예 물에 좀 희석해서 그 물로 닦아주고 그다음 깨끗하게 좀 헹궈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급수기 같은 경우도 매일 한 번 물병 비우고 신선한 물 채워주시는 거. 네네. 네. 그 왜 이렇게 페트병 거꾸로 그러니까 왜 물병을 거꾸로 해서 그 압력으로 이렇게 물이 쭈르륵 나오는 경우는 물병만 갈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물을 입구도 갈아줘야 되는데. 그 그릇 뭐라 그러나 그 급수되는 받침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그거 역시도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동 급수기라던가 분수대라던가 이런 걸 쓰실수록 더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들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음수량을 늘리고 있는지 한간에 집사님들 사이에서 떠도는 음수량 늘리는 법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짚어볼까요? 이 방법이 음수량에 대해서 이미 신경 쓰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시네요. 타마맘님이 큰아이가 1일에 1수돗물을 꼭 마셔야 되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계셔갖고 졸졸졸 흐르는 물을 좋아해서 수돗물을 달라 그런데요. 그래서 고양이 전용 정수기를 설치하셨다고. 물 맛이나 물 온도나 이런 것도 되게 까다로운 애들이 있거든요. 찬물만 먹는 애들, 약간 미지근한 물만 먹는 애들, 아리수만 드시는 분들, 뭐 정수기 물만 드시는 분들, 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건 다 관찰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별거 아니지만 우리 애는 요걸 좋아하네 이랬을 때 그걸 활용해서 물을 먹게 하는 것도 방법인 거죠. 그리고 아까 타마맘님이 얘기하신 그 분수대가 약간 도자기로 돼 있어서 위생적이기도 하더라고요. 플라스틱보다는. 그거 저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 아나도 그런 느낌인 건데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아까 물에 오동잎 띄우자, 뭐 오동잎을 띄우냐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드렸던 저희지만 물에 장난감을 띄워 흥미를 유발한다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PC 로봇을 띄워 놀이로 유발하시는 분들. 네, 저도 봤는데 보셨어요, 얼루가 범님? PC 로봇이요? 저는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도 그냥 보기만 했는데 가스 오브 씨를 많이 옛날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오브 씨가 이렇게 띄워놓으면 약간 뭔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단점은 젖으면 그냥 이렇게 사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사체죠 뭐. 네, 뭐 죽은 거 젖으면 그냥 힘없이 다 둥둥 둥둥 떠버려서 그치. 흥미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발을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이제 물이 묻으니까 그걸 핥아 먹으면서 물을 더 많이 먹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PC 로봇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움직이나요? 이렇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 4대강 로봇 물고기 같은 약간. 그것도 비슷해요. 맞다고. 예. 지금 타마맘님이 맞대요. 그렇게 생긴 게 맞대. 아니 게다가 이런 지극정성도 있으시네. 여름에는 추루를 섞어서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주기도 한대요. 추루하고 물하고 섞으시나 보다,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물 안 먹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추루를 그 약간 물에 타서 아니면 추루에다 물을 약간 타가지고
얼음 큐브를 만드는 거죠. 아예 만들거나 아니면 참치캔 국물하고 추루랑 뭐 이런 걸 좀 섞어서 그 물하고 섞어서 약간 맛이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주는 거죠. 물 대신에. 그렇게 해서 주기도 하고 예, 참치나 닭고기 스프를 해가지고 주기도 먹는데요, 하고. 타마맘님. 잘 먹어요. 여름에 그러고 간식으로 줘도 좋아해요. 근데 그거가 이렇게 녹으면은 이렇게 얼음 덩어리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얼음 덩어리 채로만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물 위에 띄워주면 나중에 이게 다 녹으면은 네. 이게 물이 엉망이 돼요. 물 위에 이렇게 뭔가 막처럼 그렇죠. 그 물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만 줬을 때 근데 잘 안 먹고 그 얼음만 줬을 때 더 잘 먹긴 해요. 그런데 그 물에다가 같이 띄워주면서 이제 물에 대한 호기심을 더 이제 강화시켜 준다라는 뜻인 거고요. 또 그 왜 건사료만 먹는 애들은 어떻게 해도 습식을 안 먹잖아요. 사실 이런 모든 문제는 습식을 먹으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료 자체에 좀 수분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습식캔을 먹으면 되는데 저희 소롱이도 습식캔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사료만 먹는 아이인데 그거를 조금씩 물을 부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사료를 한 티스푼 국물만 살짝 아니면 처음에는 한 티스푼도 안 되게 한 방울씩 조금씩 늘려서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적응을 하는데 전에 얘기 드렸지만 저희 소롱이도 닭고기에 적응하게 하는데 그냥 1년 걸렸어요. 1년.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네. 지금은 그것만 드세요. 덩어리 닭고기만. 그렇게 되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양이가 어항을 좋아하니까 어항에다가 수조 같은 어항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으라고. 네네. 근데 이 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날은 되게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작은 발상 금붕어를 키우시면서 금붕어 자꾸 잡으려고 어항에다가 그랬겠죠. 발 넣고 찝쩍거리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먹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금붕어가 사망하고 어항만 남았는데 거기에 물을 넣어주면서 이제 녹조가 끼고 그 물을 매일 갈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시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그릇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그릇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애들이 어떤 기호성을 역시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하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금 있는 것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애가 물 먹는데 성공했다라면 그걸 알려주시면 좋겠고 네. 이 물 먹이는 방법엔 원칙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체크했던 물그릇을 체크해보는 거 그다음에 위치나 뭐 위생 상태를 체크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나는 이 방송에 안 나왔던 방법으로 해봤는데 우리 애도 되게 잘 먹던데 싶은 것들이 있으면 또 저희도 그거를 참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숟가락으로 막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또 혹시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웃은 물그릇에 오동잎 띄워줬는데 되게 잘 먹더라 이런 사연이 있을 수도 정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 계시면 꼭 좀 남겨주세요. 진짜 꼭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남기면 되죠? 진짜 많아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실 수 있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도 오실 수 있고 아이튠즈로 오실 수도 있고 CBS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들으시는 그 채널로 바로바로 말씀 남기실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도 키티피디아 검색하셔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옹다방에 사연 주신 로맨스 여사님께서는 인간 캣닙이 될 수 있는 캣닙 비누 보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구독 이벤트도 잊지 마시고 15일까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참여해 주세요. 키티피디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